거의 99.9%는 근육 아래면 이중평면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끊는지 그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아래 곡선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높이에 있으면서도.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한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방법은 어떤 특징과 어떤 분에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육을 중심으로 근육 위로 할 건지 근육 아래로 할 건지. 대표적인 방법은 근육 아래 중에서는 이중평면법을 주로 쓰고요. 근육 위 중에서는 근막하 방식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평면법이라고 하는 건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위치하는 수술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특히나 거의 99.9%는 근육 아래면 이중평면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형물은 많이 덮어줄수록 좋아요. 보형물을 가리는 이 조직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형태가 좀 더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위쪽이 그 대흉근이 크기 때문에 위쪽 선이 볼록하면 우리가 밥그릇 같다고 하고요. 옆에서 보면 선이 명확하면 쏙 들어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혈류가 충분한 근육이 보형물을 싸고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최소화되고 붓기가 빨리 빠지면서 구형구축의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보형물을 근육이 한 번 더 덮어줌으로써 옆쪽으로도 리플링이 좀 적게 생겨요. 단점은 정확히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근육을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통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근육 아래 보형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힘을 주면 그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보형물이 좀 움직여요. 그러면서 근육 끝이 당겨지면서 약간 선도 찌글찌글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한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평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고요. 특히 마르신 분들, 특히 가슴이 작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중평면이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명이 똑같다고 해서 모든 원장님들, 모든 병원이 하는 수술 방법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육을 어디서 끊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끊는지 그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특히 이중평면을 하면 단점 중에 하나가 아래쪽에 보형물이 조금 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근육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가 얇아지지 않도록 얼마나 더 신경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근막을 좀 남겨서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슴의 밑선부터 유두까지의 길이나 가슴의 형태에 따라서 이중평면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 3단계로 갈수록 근육을 더 많이 늘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슴을 얼만큼 봉긋하게 아래 곡선을 만들 수 있느냐도 중요해요. 아래 곡선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높이에 있으면서도 앞쪽으로 1대 1.3 정도의 봉긋함을 만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연스러운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예쁜 봉긋한 가슴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역시 근육을 끊고 늘리고 하는 방식들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의학적으로는 해부학적이지 않은 박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유선 조직에 좀 더 보형물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해요. 그래서